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계십니까? 요즘은 날씨가 아주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들이 많이 하시죠. 등산도 많이 하시고 어디든 가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기 산청에도 동의보감촌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아주 축제를 크게 합니다. 아주 근 한 달가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리고 산청의회 함량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것도 또 축제를 하게 되고, 어디 뭐 간 곳마다 축제가 열리 가지고 가수들이 와가지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재밌는 놀이도 하고 농산물이나 무슨 제품도 판매도 하고 참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일본 핵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수산물 시장이 아주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 너무 거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드시면 됩니다. 너무 또 뭐 좋다 안 좋다 하면은 우리 항상 너무 민감해 가지고 그러는데, 굳이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면은 드셔도 돼요.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은 이 콩꿀대가 뭔고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콩꿀대를 잘 이끄는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뭔가 하면은, 한 분은 드럼을 잘 쳤어요. 또 한 분은 앰프 기타를 잘 치고, 또 한 분은 일반 기타를 이제 이렇게 치죠.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콩꿀대라는 무대를 엽니다. 마을을 갖다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콩꿀대를 하게 되죠. 큰 전망을 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면서, 지금 지금으로 치면 노래자랑 아마 비슷한 그런 겁니다. 상품도 많이 걸리죠. 바가지, 세숫대야, 다라이. 그때 제일 아마 상이 1등 하면은 선풍기를 갖다가 상으로 받은 기억이 나요. 그때는 가라오케라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음치가 훨씬 많았습니다. 노래 부르다 보면은 가사를 잊어버리는 사람, 음치가 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노래 부르는 사람, 그리고 웃음바다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TV나 어디 가면은 노래들 너무 잘하지요. 또 노래방, 또 노래 연습장, 그런데 가서 노래를 하도 하다 보니까 음치가 없어요. 전부 가수보다 노래 더 잘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콩꿀대를 이제 이 말 저 말 이제 다니면서 여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여름부터 가을, 그러니까 한 두석 달을 갖다가 마을마다 돌면서 이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옮기면은 그 드럼이라든가 무슨 그 소품들 있잖아요. 장식하는 천막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들고 다니면서 설치도 하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잔식물을 많이 하고 우리는 그냥 공짜 구경하고 이랬죠. 그렇게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저 말을 갖다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는 저 광안리 하니까 저 미경보살님이 생각나네요. 광안리에서 아마 콩꿀대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콩꿀대를 또 생각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일이 연결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있는 데서 얼마 안 가면은 한 시간 또 안 걸립니다. 가면은 하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만에 가면은 또 축제하는 곳이 많아요. 그 우연히 제가 하만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하만 그 뚝을 갖다가 걷다 보니까 노래비가 하나 씌워져 있습니다. 그 노래비가 눈에 들어와서 보았지요.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20대 초에 군에 갈 때 송별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군에 가면 아주 그 뭐 큰 일을 겪는 것처럼 송별식을 거창히 했습니다. 밤새 막걸리를 갖다가 말통으로 갖다 놓고 푹 마시고 밤새 노래를 부릅니다. 꼭 죽으러 가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이제 뜨는 거지요. 그렇게 송별식도 하룻밤에 끝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뭐 이틀, 3일 연달아 송별식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목이 터지라고 부르던 그 노래가
그 노래 위에 착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무슨 노래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 노래가 나올 그때 시기를 제가 보니까 1953년도였습니다. 불자님들 53년도 같으면은 6.25 전쟁이 끝날 무렵이지요. 그때 하만 가야장이 있습니다. 장이 컸습니다. 그 피난민들하고 막 얽히고 설키 가지고 국밥으로 유명하고 국수로 유명하지. 그 가야장에 윤북일이라는 아주 선지식이죠. 그러니까 악극단 단장이 있습니다. 우리 콩굴대하고는 좀 격이 다르지요. 이분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극단을 공연을 했습니다. 윤북일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윤향기, 윤복희의 아버지지요. 이 아버지가 이끌고 있는 악단이 있습니다. 이 악단이 하만 가야장에서 공연을 마치고 이제 그 대산장으로 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 가야장에서 공연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인숙에서 이제 좀 쉬었지요. 쉬고 이제 대산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몸은 지치가 있고 대산장에 가려면 이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악양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는 나룻배였습니다. 나룻배가 이제 이 사람들을 태워서 강 저쪽으로 건너주고 삭을 받기도 하고 이랬죠. 윤북일 씨가 악단 단원들하고 그 이제 막 악기라든가 소품들을 들고 일머지고 이제 막 양손에 들고 이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나룻배가 노를 저으면서 옵니다. 와가지고 앞에 되는 걸 보고 이제 타게 되죠. 타게 되는데 이 나룻배의 사공이 삿갓을 딱 서고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데 노를 젓는 폼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윤북일 이 단장이 가만히 뱃물에 앉아서 사공을 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그자 사공이 노를 저으면서 고개를 돌려서 봅니다. 혹시 처녀 아니시오? 묻지요. 그자 가설선 뱃사공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도로 고개를 돌려서 노만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윤북일 씨가 재차 묻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내가 보기에는 처녀였는데 처녀가 맞지요? 또 물어요. 그자 이 처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사실 이 배 노젓는 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사람을 가득 태우고 노를 져서 이 배 강을 건너간다는 이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악단장 윤북일 씨는 처녀의 몸으로 이 사공질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 사공을 하고 있어요. 필히 무슨 곡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자꾸 묻습니다. 여보시오, 처녀사공, 무슨 큰 곡절이 있을 건데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줄 수 없어. 그때 이 윤북일 씨는 아주 작사에 능했습니다. 그러자 이 처녀사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처녀가 맞습니다. 어떻게 이 힘든 일을 하시오? 예, 저희 오라버님이 계셨는데 전쟁에 징집이 돼서 전쟁터에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 오라버님이 원래 이 사공을 했는데 전쟁터에 가고 나니 어머님을 갖다가 우리가 복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 여동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 사공질을 하면서 어머님을 돌보고 있지요. 우리 오라버님이 제대를 하면은 바로 우리는 시집을 보내준다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사공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자 윤북일 씨는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제 20대쯤 보이는
아주 젊은 아가씨가 그 힘든 일을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서 가사를 적지요. 낙동강 강바람에 한 그때 노래가 가사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다 적어서 누구인데 넘기냐면은 한복남이란 작곡가에게 넘기게 되죠. 그리고 이 노래가 완성이 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은 처녀 뱃사공이죠. 노래를 갖다가 황정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전쟁 막 끝나자 이 노래는 전파를 타고 전 국민이 알게 되게 되죠. 전 국민이 사랑을 하는 그런 아주 대히트를 치는 노래로 가요계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는 이미 윤북일 악단장은 공연을 하면서 전국을 돕니다. 돌면서 아주 젊은 나이로 그때 얼마나 먹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전쟁통에 굶고 힘든 악단을 이끌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병과 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일찍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그리고 처녀배상을 부른 황정자 이 가수도 불우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노래는 히트를 했는데 남편과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둘이가 있었는데 자식도 남편이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혼의 충격, 자식을 잃은 그 슬픔에 서울의 어느 극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다가 쓰러져서 41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초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 노래인 줄 모르고 송별식 때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 처녀배사공을 참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안 강둑으로 걷다 보니 이 노래비가 눈에 들어오기에 보니 처녀배사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에 간 그 오라버니 소식 안 궁금하십니까? 그때 군에 갔던 이 오라버니 이름이 박기준이었습니다. 결국 사망했다는 통보가 왔지요. 오빠는 전쟁에 가서 전사를 하고 박말순과 박정자의 두 자매가 배사공을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을 했답니다. 오랫동안 배사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김삿갓이 처녀사공의 배를 타게 됐습니다. 이 김삿갓은 익살이 참 좋지요. 시로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술과 떡과 음식을 바꿔 먹는 그런 아주 재치 있는 그런 신이었죠. 그런데 김삿갓도 아주 농담을 잘하죠. 김삿갓이 배를 탔는데 사공을 가만히 보니 아니 아리따운 아가씨가 노를 젓거든요. 그러자 이 끼가 발동을 합니다. 여보, 마누라, 노 좀 잘 저으시오. 그러자 노를 짓고 있던 처녀사공이 어째서 내가 되게 마누라요 하거든요. 김삿갓이 징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 배에 올라탔으니 내 마누라지 하거든요. 그러자 이 처녀 배사공이 싱긋이 웃고 삿갓을 꾹 내리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배가 저쪽 강나루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처녀 배사공이 김삿갓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 아들아 잘 가거라. 그러자 김삿갓이 내리다가 뒤로 휙 돌아봅니다. 아니 내가 어째 그대 아들인고 하거든요. 그러자 처녀 사공이 내 뱃속에서 나가서니 내 아들이 아닌감 하거든요. 그러자 김삿갓이 껄껄껄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가더랍니다. 몇 년이 흐르다 보니 사공자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달리다 보니 아마 노련한 그런 사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여쪽에 계신 분들은 함안 하면 잘 아시죠? 다음에 함안 뚝길로 걷다 보면은
그 악양루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래비도 2군데가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함안에서 축제도 한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노래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때 그 시절에 돌아가서 우리 처녀배사공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